여러분 안녕. 오늘은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꿀팁을 주기 위해서 영상에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화작. 사실 언어와 매체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화작 같은 경우에 사실 11문제 모두 다 맞추기는 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화작에서 반드시 만점을 받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점검하고 또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화작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볼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 국어 시험부터 먼저 보게 되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작을 먼저 풀지, 문학을 먼저 풀지, 또 독서를 먼저 풀지에 따라서 점수가 좀 바뀌거나 그리고 적응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화작을 먼저 풀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문학을 먼저 풀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화작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10분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하루 동안의 수능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능 문제에서 이제 화작을 푸는 10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화작 문제를 풀 때부터 막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우리 국어 시험도 망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하고 화작 문제 풀 때 반드시 집중해서 10분 안에 모든 걸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10분 안에 화작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동안 맞춰서 문제 푸는 것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까지 해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투자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화작 부분은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이지수능에서 나온 10분 핏 교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작에서 어떻게 10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교재 살펴보면서 화작을 어떻게 마스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화작에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 핏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모의고사 구성에 맞춰서 지문들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화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법은 쉽게 얘기해서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강연이나 발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35번에서 37번에 걸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38번에서 41번까지의 문항인데요. 화법과 작문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의 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초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작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화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초고를 두고 학생 3명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에서) 41번 항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 그리고 39번은 나와 가, 40번은 나, 그리고 41번은 나를 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40번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항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이유는 화법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글쓰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여기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어떤 화법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동조하는 발언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학생 2는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초고의 내용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갈 수 있고요. 학생 2 비언어적 표현, 동조의 뜻, 그리고 학생 3 구체적인 참고 문헌, 신뢰성, 학생 3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는 이제 1번 선지보다는 2번에서 5번 선지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1번은 학생 1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지만 나머지 선지는 학생 2가 2개, 학생 3이 2개로 되어 있으므로 2번에서 5번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것이 더 정답률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학생 2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2번 선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2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초보라서 그런지 손볼 곳이 많던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땐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직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학생 1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동조하는 발언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 맞아. 나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도 맞는 선지임으로 우리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학생 2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동조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닌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언어가 아니지만 어떤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표현 기법들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여기 학생 2에서 보게 되면 고개를 끄덕인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고개를 끄덕인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그렇죠. 동조할 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학생 2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뒷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서양의 의복은 아니지만 위아래를 같은 색으로 입는 일본의 기모노하고 다른 점 아니야? 그래서 기모노와의 차이점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3의 의견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 3의 의견 바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한복을 진짜 다른 색으로만 해 입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서양의 의복과 한복의 차이점이라는 주제하고도 맞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보고서의 주제에 어긋남을 들어 초고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도 적절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참고문헌을 이제 뭐 따옴표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꺽쇠 표시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학생 3의 내용을 잘 찾아보게 되면 그러한 참고 문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우리가 4번으로 체크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0분 피해 교재를 활용한 문제풀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작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학생, 화작의 맥을 잡지 못하는 학생, 또 화작을 처음 공부해보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분 픽 교재는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능시험 전까지 매일 10분 동안 합법과 작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